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년 언론 간담회는 LG 헬로비전과 유튜브, 페이스북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하경 경주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2021년 새해 시정 운영 방향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시장 준하경입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또 이웃 간의 정을 가까이에서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아보아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오늘 언론인 간담회조차도 이렇게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치러야 하는 엄혹한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50일간이 넘는 긴 장마에다가 또 태풍 마이사, 가이슨 등으로 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월 우리 경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오늘까지 총 21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중에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8개월 동안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대처를 해서 비교적 잘 방어를 해왔습니다만은 11월 28일 영남대 음대 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무려 한 달 사이에 115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해서 제3차 팬데믹 현상으로 겪었습니다. 급기야 우리 시에서는 포항시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30일 0시를 기해서 2.5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을 하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다행스럽게 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다 기존의 확진 그룹에 속한 그런 분들이어서 신규 감염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비교적 소강 상태로 보이고 있고 진정세에 돌아섰다고 판단되어서 1월 4일 0시를 기해서 다시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시민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적극 참여 방역에 노력한다면은 하루빨리 우리 경주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시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주시는 이런 코로나 사태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 경주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시정 홍보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신라환경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발효됨으로써 신라환경 보건 사업을 앞당기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고 또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를 국책사업으로 확정을 짓고 90억 원의 종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 7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원전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심인 성건동과 구정동 일대의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가 돼서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받아오는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고질민원으로 남아있었던 천북 희망농원의 환경 문제를 끈질기 노력 끝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기관조정회의를 거쳐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던 점,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감으로써 무산이 되었던 송곡동과 물천리 일대의 경마장 부지 25만 평, 이것이 방치되어 왔는데 문화재청과 또 마세와 잘 협의를 해서 국비 예산으로 그것을 확보를 하고 우리 경주시 소유 부지로 확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정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사업, 또 루지 관광 사업, 정거리 법칙 실내 테마파크 조성 등 8개 기업에 총 8,424억 원의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비롯해서 총 43개의 기업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63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특별히 제가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지난해 말 대한상의가 실시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향 평가에서 우리 경제활동 친화도 부분에서 개선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1년은 우리 시가 지난 2년 반 동안 그려온 그런 밑거름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웅비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1조 4,895억 원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 공모 사업과 또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또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만년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가 2단계 수직 상승한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해서 신뢰받는 클린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새 시정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우리 100년 미래를 결정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충망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혁신원자력 연구단지는 7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서 포스트 원전 시대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기 수소차의 핵심 부품이 배터리인데,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자동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핵심 기술 개발 및 시험 인증 센터를 산재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따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래형 자동차 생태계 기반을 구축을 하고, 또 양성자 이온빔 기반 산업체 R&D 통합 지원센터도 확장을 해서 양성자 가습기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산자부 스마트 기반 구축 사업으로 우리 경주가 2년 연속으로 큰 사업을 따왔는데,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 또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사업,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차량용 부품의 경량화, 내구성 강화, 고급화를 이루어서 우리 경주가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족한 경주시 기업부설 연구소 운영도 활성화를 해서 현장 에러 기술 발굴과 협업 아이디어 창출 등 산학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한상의 기업 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전국 6위 이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만은, 올해도 각종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서 혁파를 하고, 또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유치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투자 유치 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별히 지역화폐 경주페이를 지난해 확대 발행해서 많은 성과를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440억 규모에서 1000억 규모로 이렇게 늘려 나가서 지역 소득이 여기에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외동시장 장옥을 신축한다거나 성동시장에 카노피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대를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라든가 중소기업 운영자금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 자금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시가 기업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 270억에서 90억, 32%가 증가한 360억을 확보를 했는데, 특별히 이 예산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지난해 160개 기업에 376명의 청년들에게 우리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175개 기업에 413명의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 청년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 등 하여튼 인력난을 해결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루정 로타리 인근에 도시재생 사업 지구 내에 있는 청년 창업지원 거점 공간인 청년고도를 개소하고, 황리단길 구신라문화유산연구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감성 상점을 운영해서 청년 창업자들의 보금자리 경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2000년 역사도시 경주 위상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신라환경법 제정에 발맞추어서 신라환경 복원 사업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속도를 더하고, 문무대학릉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20억 중에서 지금까지 6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28억을 더 투자를 해서 8필지 3,495제곱미터의 잔여 부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업성도 잔여 동성벽 160m, 또 북문지 및 북성벽 616m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정비 보강 사업을 하겠습니다. 황리단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포성로 700m에 대해서 이미 일방통행 보도 설치를 했고 전선 지중형 사업도 완료했습니다만, 이어서 이제 골목길 6개 노선 2,500m에 대해서도 연내 정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컨텐츠 진흥원 동남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해서 음악 창작소 웹툰 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신라문화제, 벚꽃 마라톤,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등등 대규모 각종 행사와 축제를 한층 내실 있게 개최를 하고, 스포츠 스태킹 대회 등 각종 이생 유 스포츠 대회도 유치를 해서 문화체육도시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겠습니다. 불국사 스포츠센터는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주 축구 전지훈련 에어돔, 지난해 문광부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만은 올해 안으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천의 서경주 체육공원, 또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는 A매치가 가능한 전용 축구 구장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스포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황호동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난해 또 선정된 경주역 동편의 성동 황호동 도시재생 유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활기를 충전하겠습니다. 성근 1지구도 신규로 공모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북면 외동업, 안강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 이 부분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강동 내남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또 지능형 교통체계 ITS 시스템으로 우리 교통체계를 바꾸는 일, 또 공영 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말 걷기 좋고 다니기 편리한 그런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황금대교 제2금장교는 3월 중에 기공식을 할 계획이고요. 서천 강변로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또 알천 북로는 금년 3월 말에 준공을 해서 도심의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소 외동간 국도는 300억의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을 하고, 또 간포와 안강의 중앙도시계획 도로도 연내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천 신경주 간, 또 동해남부선 복선 전출하는 2020년까지 완공을 해서 사통팔당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 분야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죠. 이에 대비해서 보건복지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시 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난해 개설을 했습니다만 올해 한 개소 더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출산 장려금은 원래 대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제가 공동육아 나눔터를 다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라든가, 또 용강동의 행복드림센터도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동과 여성에게 친화적인 그런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2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된 저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안강 황성동 사업입니다만은 본격 추진하고, 우리 치매안심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생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다문화 가족 외국인 정착 지원도 강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월세 임차금 보증금 2억까지 이자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또 대학생 생활안정자금은 1000명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귀농 기촌 영농생활 정착금도 307가구에 총 4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전액 지원을 합니다. 또 전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도 전면 시행을 하고, 치립도서관 건립 문제는 한수원의 예산이 지금 787억 원이 마련 확보되어 있는데 어떤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해서 정말 명품 교육도시 경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 분야입니다. 우리 경주시 농업회의소는 3월 창립청을 할 계획이고요. 신농업 혁신타운은 올해 안으로 부지 매입과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마무리를 짓고, 토목공사를 올 5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또 축산 분야의 융복합시설 각각 102억 79억을 지원해서 스마트 농축산업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 최고 품질의 쌀 품종 육성이라든가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춤한 과수 원예 작물 환경 기술 보급 등 기후 변화와 병해충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 지원하고, 구원역별 로컬 푸드 직판장은 지난해 불국사, 천북, 내남 개설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조성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반려문화 시대인데요. 1000만 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 경주시 동물보호센터를 올해 안으로 완공을 하고 유기동물 반려가족을 위한 그런 반려문화 행사도 개최를 해서 성숙한 반려문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도시 열린행정 분야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쾌적한 그린도시를 조성하고 또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공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위험지구 정비, 또 재난관리지원통합관리센터 건립, 재난예경보 및 민방위경보 시스템을 현대화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사 확대, 도심 숲 황성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시료 연장된 8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 도시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조성하는 미래 환경을 위한 쾌적한 공원 환경을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지와 도심 곳곳에 계절별 꽃단지, 꽃정원을 조성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고 경광 조명을 개선해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야외 물놀이장과 야외 스케이트장, 버스 정류장 방화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액항 사업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소규모로 진행되었던 시민 원탁회의, 사랑밤 자담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직소민원과 소통 24시를 통해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여러 신성장 산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이제 우리 경주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미래 혁신도시로 힘차게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더욱 청렴하고 또 깨끗한 자세로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시정에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 활동을 지켜봐 주고 계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또 따끔한 질책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그런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희망찬 2021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해 주신 준하경 시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저희가 지정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NSP 통신의 권민수 기자님, 부장님, 예, 발언해 주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S통신의 권민수 기자입니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경주시는 복합적인 난제들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성과들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성과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3등급 평가입니다. 이 성과는 이제 다른 여타 성과보다는 그 물리적인 성향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성과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어떤 의식 변화가 뒤따라야만 가능한 성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님의 어떤 직원 마인드 경영의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도 3등급이라는 평가는
또한 중간 등급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최저와 최고로 가는 출발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원래 청도 3등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렴도 상승 부분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가 오랜 기간 청렴도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좀 상향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시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아주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5단계에서 3단계로 2단계가 수직 상승되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볼 때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렴도 평가는 10점 만점에 외부 평가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으로 구성되는데 외부 청렴도에서 우리 경주시가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부패 경험 지수, 그래서 금품이나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분야에서 점수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적으로 보면요,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을 따름이에요. 빈도라든가 금액의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고, 어쨌든 부패 인식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 평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더 부패 경험도가 나오면 또 꼴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 청렴도는 변화가 없어요. 내부 청렴도는 10년 내내 4등급 내지 5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직 성원들이 아직도 청렴 문화를 제대로 체감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여지고, 특별히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의 그 인적 구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 출신이 아닌 외지 출신도 많이 늘어났고, 또 특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이 신규 공무원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성향이 공정성에 대한 아주 높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업무 추진비 문제, 사업비 문제, 수당 문제, 또 또 상사가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이런 데에 대해서 본인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 직원들이 우리 조직에 대한 성과를, 목표를 공유하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우리 조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또 초점을 맞추고, 그와 더불어서 외부 청렴도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그런 청렴 시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직자 부패 비리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감사관 이하의 감사관 외부 개방직도 채용했습니다마는 시민 감사관 제도도 활성화하고, 팀장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지속적으로 청렴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일부수 1청렴 시책을 발굴해서 청렴 활동을 추진하고, 또 직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 경주신문의 이상욱 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신문의 이상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촌역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그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게 또 기자 생활하면 처음이라가 무척이나 어색한데요. 이런 이유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11월 28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경주에서 확진자가 115명이 발생했습니다. 새해에 들어가지고 확진자 수가 조금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좀 호전됐지만은 겨울철이라서 또 언제 어디서 다시 확산될지 모르는 또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경주시의 방역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모두에서 제가 계략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1월 28일 이후에 무려 11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국악 관련 확진자가 20명, 또 안강 지역 확진자가 43명, 내남 지역이 15명, 성광교회 관련이 20명, 해외 유입 및 기타가 17명인데 국악, 공연, 종교, 사적 모임은 전부 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데서 가장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12월 30일을 기해서 포항과 공동으로 2.5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강력한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실시를 했는데 닷새 동안에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왔더라도 앞서 얘기한 그런 감염 고리 안에서 확진이 접촉이 되어서 자가 격리 중에 있다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재검사를 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 감염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 시 나름대로는 이제 진정세 또는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부로 확진자를 집계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타 지역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지역 확진자가 경주에 와서 발병이 돼서 확진이 되면 그 검사를 받아서 그러면 이분은 부산으로 이관해서 부산 확진자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는 검사를 받은 지역 위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정부적으로 통계를 내놔가지고 너무 헷갈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주의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주에 와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검진을 받아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경주 확진자로 관리가 됩니다. 물론 그 환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 지역의 확진자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의 강력한 방역 대책을 통해서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각종 이제 식당이라든가 뭐 여러 유흥주점은 뺐습니다만은 술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을 나가는데 우리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이라든가 고3생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뭐 모여서 뭐 이렇게 식사하고 술 마시고 그러다가 9시가 넘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일을 이렇게 모여서 배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계도를 잘해서 어쨌든 간에 잠시 멈춘 캠페인에 우리가 동참해서 만남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 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그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그것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예, CBS의 문석준 기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오디오를 켜 주십시오. 네, 시장님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 취임 이후 이제 경주시가 여러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OU 실적에 너무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몇 건의 MOU를 맺었는지 그리고 체결 이후에는 구체적인 실적이나 성과가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총 17건의 2조 6,332억 원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 중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5개 건 TS 경주, 에코 인슈텍, TS 오토모티브, 일지테크, 주식회사 증명 이것은 이미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요. 나머지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고요. 이 10건은 다들 이제 행정 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행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보문 단지 SBS 정거래 법칙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센터 조성이라든가 루지 관광산업은 현재 공정률이 한 40% 이상 육박을 해서 내년 3월과 7월에 각각 개장할 예정이고요. 수소연료 발전소 강동에 100메가와트급, 99메가와트급 2건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건은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 건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수원과 서라볼 도시가스가 같이 협업하기로 했는데 한수원이 서라볼 도시가스에 요구한 조건 자체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조건이어서 서라볼 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 대신해서 최근 호주 맥거리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회사에서 또 100메가와트급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강동산단에 짓겠다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대로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 부분하고 또 KJ 모터스가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하겠다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다른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 들어주시는데 우리 경주 포커스의 김종덕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 소리 들립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빼고요. 제가 찬성하고 잠깐만. 질문하면 되나요? 저한테 이게 안 들려요. 예, 말씀하십시오.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시민축구단 문제를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주시에서는 7억 1,600만 원인가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을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선수단이 훈련도 못하고 오할 데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최근에 시민청원도 제기가 됐던데요. 시장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주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되돌린 것은 경주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주시 의회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주시 의회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최숙현 사건 이후로 일제 그 노동 관계에 관련된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축구단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시민 축구단은 한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민 축구단을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민 축구단의 구성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그냥 정식으로 선수로 계약해서 뛰고 있는 선수는 5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여 명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훈련 수당과 경기 수당을 주고 임시로 데려와서 뛰게 만드는 친구들이고요. 또 나머지 6명은 선수 출신인데 군대에 간 친구들, 병무청 자원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민축구단은 반드시 법인화해서 정식으로 모든 선수와 계약을 하고 제대로 된 봉급과 복지를 제공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20억, 25억 정도 들여야 선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25억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 손치더라도 시민들이 기대하고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아시다시피 K3하고 내셔널리그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내셔널리그는 한 단계 더 위의 리그죠. 그것이 통합되니까 K리그에서도 제대로 성적을 못 내는 경주시민축구단이 두 통합된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우수한 선수를 막대한 스카우트 비용을 들여서 데려오지 않는 한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경주를 대표하는 소위 K3의 팀이 두 팀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죠.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갑작스런 고용 해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무사, 변호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이분들의 고용 승계, 선수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의 선수들은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다른 구단으로 이관시켜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5명의 정식 선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이미 11월 30일자로 매년마다 계약이 경신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들보다 임시로 데려다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노무관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약자인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걱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초 예산 7억 6천만 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협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의회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테이블에 얹어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경주시의 미래, 장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재정력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선수 시민축구단을 운영을 한다면 적어도 전국적으로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축구단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줘야지 밤낮 꼴찌해서 스트레스만 주게 하는 그런 팀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손들으셨는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북신문의 우리 장승재 부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음소거가 되었습니다. 그 오디오 켜 주십시오. 예, 경북신문의 장성재 기자입니다. 들리세요? 네. 오케이. 네,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그 부정적인 평가랑 의혹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한 경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의 대중들의 그 발의죠. 그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래 뭐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과다하지 않았냐 하는 언론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돼서 또 현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소위 모랄 해저드 뭐 이런 것까지 겹쳐져서 아주 많은 논란이 생겼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각 시군의 버스 재정 지원 현황을 분석을 해서 보도 자료로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 경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10개 시 가운데 1인당 또는 1대당 재정 지원의 수준이 8위에 불과해요. 특별히 우리 경주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버스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 관광객들의 이동에 따른 수입이 많은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버스 회사가 굉장히 재정 압박을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런 문제 인식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선제적으로 2차 추경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는 적게 지원하고 혹시 지원도 않고 있는데 마치 경주시가 특별히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통상 그랬습니다. 이 버스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생긴 손실금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게 관례였는데 우리는 미리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 추경 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좀 과다하게 지원한 것처럼 그런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정말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입각해서 지원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버스 정책 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스 업주가 주장하는 내용, 또 우리 경주시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서 11건인가 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또 내년도에 지원해야 될 그런 예산의 적정성, 이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얹어놓고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지난 12월 30일 날 한번 1차 회의를 가졌고 또 계속해서 검증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더라도 또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이 합동이 되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버스 정책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갖는 법적 권한과 위상은 물론 달라지겠죠. 시장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단순히 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민간이 합동으로 버스 정책에 관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검증하고 논의함으로써 그러한 불신을 장기적으로 해소를 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버스 시스템을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위 공영제로 가는 것은 어떠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테이블에 얹어놓고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오고자 합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많은 기자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는데 모든 기자분들에게 후기를 드리기